네, 오늘 현장 플러스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7과 G5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유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관심이 역시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뭐 좀 실망한다 뭐 얘기는 나와도 신제품 나오기 전에는 항상 핫하더라고요. 네. 갤럭시 S7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대장이라면 대장이니까요. 어떻게 나왔나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어제 밤 10시부터 시작된 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이 유튜브 생중계, 언팩 행사 생중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LG전자가 먼저 어젯밤, 우리 시간 기준으로 어젯밤 10시에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내일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불리는 이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네. 이 행사에 맞춰서 하루 앞에 개막 하루 앞서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제품을 공개한 건데요. 이 갤럭시 S7은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제품을 보셨겠지만 이 외관상에는 사실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쵸, 예. 이전 모델이 사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뛰어나기도 했고요. 예. 지금 방금 그림이 잠깐 나왔는데 5.1인치와 5.5인치의 화면을 탑재를 했고요. 네. 보면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어떤 곡선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좀더 곡률이 둥글둥글해졌어요? 둥글둥글하고 예. 또 입체적으로 단순히 둥글게 깎은 게 아니라 예. 이 곡률의 그 정도도 굉장히 다양화해서 굉장히 예. 좀 입체적인 디자인을 구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전후면 모두 이런 곡면의 글래스가 적용이 돼서 입체감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삼성 갤럭시 S 하면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장격, 끝판대장 뭐 이런 기기인데요. 예. 기기적인 하드웨어 성능은 뭐 전작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그 신뢰도를 구현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스펙만으로 봐도 이 모바일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칩셋도 이 최고 수준, 전작보다 최대 그 데이터 처리 속도를 한 2배 정도 개선한 이런 예. 두뇌를 달고 있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카메라 부분인데 듀얼 픽셀이라는 기술이 이 스마트폰에는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 이 어떤 거냐면 이 고급 카메라에 날 수 있는 기술인데 예. 이 두 개의 이미지 센서가 각각 이미지와 또 이미지 간의 어떤 거리차, 이 위상 차이를 각각 측정을 하는 방식이어서 이 자동 초점이나 어떤 이미지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신뢰도를 높일 것 같고요. 예. 방수나 방진에서도 현존 최고 등급을 획득을 해서 그 스마트폰을 먼지와 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현 단계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the Samsung Galaxy S7 and Samsung Galaxy S7 Edge. These are the devices that come from reimagining what a phone can do and what a smartphone can be. 사실 고동진 사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네. 자신감이 아주 차이네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뭐 상상이라는 단어까지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줬을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서 이 고동진 사장이 그 삼성전자 어떤 그 스마트폰 개발을 진두지휘하게 됐는데요. 네. 굉장히 그 글로벌 무대에서는 처음 데뷔한 자리였는데 좀 박력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게 관련한 말이 이 스마트폰이 뭘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냐 이 말인데 네. 결국에는 VR, 가상현실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번 갤럭시 S7 언팩 행사는 이 스마트폰 본체뿐 아니라 이 가상현실이 또 주인공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미 예. 행사 자체도 360도 입체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5천여 명의 관람객 모두가 이 5천여 대의 기어 VR 헤드셋을 쓰고 입체 영상으로 이 행사를 관람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 획기적인 예. 그 행사 콘셉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 VR의 대중화를 선언하게 됐다. 지금 저희가 뭐 VR, 가상현실 말은 많이 듣지만 사실 지금 뭐 저희 주위에 VR 영상을 찍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었던 영역인데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S7을 내놓으면서 가상현실과의 연동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언팩 행사에는 이를 뒷받침하듯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CEO도 깜짝 등장을 해서 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등장의 이유를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VR 부문에서 어떤 협업을 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서 여전히 이 언팩 행사가 끝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설들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데 왜 나왔냐, 네. 앞으로 뭘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페이스북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VR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오큘러스와 협업해서 이 기어 VR을 현재 하드웨어를 삼성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주커버그가 이 삼성전자 갤럭시 S7 언팩 행사 자리에 올라와서 자신감 있게 VR이 차세대 소셜 플랫폼이 될 거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기어 VR과 페이스북의 어떤 협업과 이 생태계 확장이 한층 더 지금까지 저희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마크 주커버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since then, I've been interested in this idea of virtual reality, and I've been waiting for the day to come when we could deliver this experience. Now, today, thanks to this partnership between Samsung and Facebook, this is now possible, and that day is here. And it wouldn't be possible to deliver this experience at this scale and this price without Samsung's experience and excellence in hardware and systems, and all of Facebook's experience delivering software, and of course with Oculus technology. 등장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에서도 깜짝 이벤트를 해준 거잖아요. 네. 이제 VR을 이렇게 벗으니까 앞에 마크 주커버그가 딱 있으면 놀라죠. 네. 놀라기도 하고 이제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 회사의 만남이니만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G5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갤럭시 S7보다는 G5에 놀란 게 더 많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LG전자가 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점유율을 분석하는 표에 보면 LG전자는 아더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타의 기타 범위에 기타 등등에 포함이 되는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위상이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외부 기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배터리를 뺀 모습인데 예. 지금까지 본 어떤 배터리보다도 외관상으로 아름다운 배터리를 했는데 구현을 했는데 지금 뭘 새로 하나 끼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바로 이번에 LG전자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모듈 방식입니다. 새롭네요. 서랍을 빼듯이 마치 장난감을 조립하듯이 다른 모듈을 장착을 해서 방금 본 게 이제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아, 그래요? 보면 셔터를 하고 또 줌아웃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 뱅앤올룹슨의 로고가 나오는데 뱅앤올룹슨과 협업을 해서 또 이 32비트의 하이파이 고음질 음원을 재생을 해줄 수 있는 모듈을 따로 또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끼면 마치 고급 카메라처럼 G5가 작동을 하고 네. 그걸 빼고 이제 고음질의 음원을 듣고 싶다 할 땐 뱅앤올룹슨의 모듈을 끼워 넣으면은 또 고음질의 음원을 G5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 최초의 모듈식 방식을 이번에 선보였는데요. 네. LG전자 조준호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We'll introduce more friends, creating a new paradigm in smartphone ecosystems called LG Playground. It is open to everyone. The LG G5 and friends are all designed to allow more consumers to easily enjoy playful experiences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VR and 360-degree media content. 저는 LG전자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디자인해서 그대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용자들이 배터리 교체용을 원하긴 원하는데 네. 메탈은 가야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뺄 수 있는 모듈형으로 나오는 것 같고 네. 카메라에 있어서도 뭐 또 모듈을 바꾸면 정말 이렇게 셔터 누르듯이 이런 사용자 편의성을 갖추다 보니까 좀 호평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준호 사장의 방금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More Friends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 지칭하는 건가요? 친구들 하는데 뭐 예. 다양한 외부 기기들을 통칭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카메라 그걸 캠플러스라고 하고 고음질 음원 그걸 또
뭐 하이파이 플러스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는데 네. LG전자가 이번에 모두 8가지에 달하는 8개의 외부 기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마치 소비자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취향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다 준비했다. 우리가 한번 다 만들어봤다. 여기서 예. 한번 골라서 써봐라 이런 네.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주준호 사장이 VR 얘기를 했었고 뭐 가상현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VR 카메라도 함께 등장을 했고요. 역시 아까 삼성전자에서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60도 영상을 아주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360도 카메라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거 이제 방금 보이는 건 헤드셋이고요. 네. 이런 헤드셋과 어떤 카메라까지 가상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기기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지금 보시는 게 이 동그란 공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바로 LG전자가 함께 외부 기기로 내놓은 그 롤링봇이라는 기기인데 네. 이 레이저 센서를 적외선을 탐지하는 이 센서를 달아서 집 안에 이걸 두고 외출해서 G5를 통해서 조종처럼 이 게임기 조종하듯이 조종하면 저 공이 알아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뭐 집 안의 상황을 찍어서 G5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네. 뭐 이런 식의 외부 기기까지 내놨습니다. 거의- 굉장히 그 칼을 갈았다 아까 얘기한 예, 대로 예. 뭐 한자로 치면 뭐 절차탕마, 절치부심, 절치부심. 뭐 와신상담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네. 굉장히 준비는 많이 했다 이런 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이제 더없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G5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모듈이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연 공개된 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손에 언제 들어오느냐. 그렇죠. 출시일이 언제쯤 될까요? 사실 저도 아직 제품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고동진 사장이 MWC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갤럭시 S7은 3월 11일 날 글로벌 출시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벌써 인터넷에서는 그 각종 IT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에게서 어떤 가격 정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95만 9천 원에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좀 비싸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고수할지 그게 좀 관심사인데 예. 아무튼 기존의 전망보다는 약간 높은 선의 가격 정보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LG G5는 갤럭시 S7보다는 조금 늦은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선보일 것 같은데 예. 일단 얼마나 팔릴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업체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건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번에 많은 외부 기기들을 쏟아내더라도 극단적으로 보자면 중국 업체들이 이걸 따라하는 데는 뭐 한 3, 4개월이면 족할 겁니다. 아마 네. 따라하고 그걸 또 한 반값에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롤링봇이니 360도 카메라니 다 구현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시장 선점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컨텐츠와 연계한 이 생태계를 얼마나 먼저 잘 넓게 조성을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LG의 G5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7보다는 늦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역시 말을 해준 것처럼 요즘에는 중국 업체들이 워낙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사 제품이 나왔을 때 과연 경쟁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판매량으로 또 직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역시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어느 정도의 혁신은 좀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도 증권사에서는 오늘 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갤럭시 S7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아니었고 G5는 그래도 기대 이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과연 이제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 또 어떤 사용자 편의와 함께 호평을 받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